아프리카를 탐험 중인 베어 그릴스. Oh my goodness. 갑자기 벌레를 집어들더니 I'm not gonna need to eat for a week after this one. 결국 그리고 아프리카의 또 다른 어느 지역. 아프리카식 먹방에 실패한 여자는 순식간에 요단강을 건널 뻔한다. 진정한 강자만이 살아남는 아프리카. 이곳에는 도대체 어떤 괴물들이 살고 있는 걸까?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살고 있는 지구아족. 어느 날 이들에 관해 영상 하나가 업로드되며 엄청난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살아있는 뱀을 입속에 쑤셔넣고 있는 한 남자.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 더 소름인데, 만약 연약한 한국에서 이랬다면 바로 뉴스 각이지만 사실 거친 야생의 대륙 아프리카에서 이 정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That's a black mamba. Yeah. That's black mamba. That's a fucking black mamba. 이 지구아족이 데리고 노는 뱀은 무려 블랙맘바. 독 한 방울로 사람 10명쯤은 가볍게 보내버리는 무시무시한 독사를 무슨 장난감 다루듯 가지고 놀고 있는데, 그러나 지구아족도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 뱀과 친하지는 않았다. 지구아족이 사는 이 지역은 원래 뱀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했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무리 때려잡아도 줄어들지가 않았단다. 아무리 노력해도 뱀에게서 벗어날 수 없던 이들은 결국 포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마인드로 그냥 뱀과 함께 살게 되었다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부족으로 불리는 머시족. 이들에게는 지역 최강자다운 특이한 3가지 의식이 있다고 하니 그 첫 번째가 바로 똥 바르기. 이들은 상남자답게 똥 냄새를 환장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외선 차단을 위해 선크림처럼 소똥을 바르는 것. 시작되는 두 번째 의식, 소피 원샷 때리기. 소피를 우유에 타서 먹는 게 이들의 전통 식사법으로 한 부족민에 따르면 거의 스테로이드급으로 근육의 직방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3번째 의식은 바로 상처내기. 이 부족민들의 몸을 잘 보면 피부에 화려한 상처 자국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들에겐 이 상처가 진정한 남자라면 꼭 갖고 있어야 되는 필수템이라고 한다. 상처가 크고 화려할수록 더욱 남자답다는 뜻이기 때문에 몇몇 부족민들은 이 상처를 새기고자 목숨을 걸 때도 많다고 하는데, 전투 중 생긴 영광의 상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세 보이려고 만든 상처라니. 귀엽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는데 살벌한 문화를 보면 알 수 있듯 아프리카 최강의 부족 머시족에게 남자답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그래서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거대한 몽둥이를 휘두르며 싸우는 피해 축제를 벌인다는데, 이 행사에서 승리한 남자는 아내를 직접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부족 남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행사가 아닐 수 없다고. 그러나 여기서 목숨 걸고 승리를 했다고 해도 진짜 결혼에 성공하려면 소만 최소 30마리 넘게 잡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기고도 결혼이 쉽지 않다는 게 반전이다. 이렇게 보면 아프리카 오지나 우리가 사는 한국이나 남자로 사는 게 빡센 건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런 머시족보다 더 강력한 존재들이 있다고 하니 그들은 바로 단 1초도 쉬지 않고 5시간 동안 전력 질주, 벌이 들끓는 벌집을 맨손으로 들고 씹어먹기. 여기 나약한 현대인들은 상상도 못할 능력을 자랑하는 아프리카 괴물 종족이 있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하드자 부족. 하드자족은 인자강 수준을 넘어 종족 자체가 강력한 종자강으로 유명. 그냥 유전자 자체가 다른 괴물 같은 인간들이다. 이들은 일단 맨발로 몇 시간 동안 전력 질주하다가 목마르면 맨손으로 땅을 파서 진흙투성이 물을 원샷, 배가 고프면 즉석에서 사냥을 해서 야생동물을 씹어 삼키고 디저트로 벌집을 맨손으로 따먹어버리는 그야말로 야생 괴물 그 자체. 심지어 이들은 단순 신체 능력만 우월한 게 아니라 자잘한 감기나 질병에도 절대 걸리지 않고 현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암이나 치매 같은 질병에도 100% 면역을 보이는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심지어 이들은 험난한 동굴에서 살아가는 극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지수마저 극도로 높았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신체부터 정신까지 모든 영역에 치트키를 치고 살아가고 있는 셈. 하드자족은 현재 전 세계에 딱 1000명 남아있다는데, 이들은 지금도 만년 전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지키며 아주 강력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단다.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이 발전은커녕 퇴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종족이 바로 아프리카 딩카족. 이들의 평균 신장은 190cm, 남자 평균이 195에 여자 평균이 185인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종족이다. 이 스펙이 특히나 말이 안 되는 게, 딩카족이 살아가는 남수단은 거의 북한급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인구 대부분이 밥을 굶는 기아 상태이며 영양 결핍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키가 무려 2m를 넘길 정도로 폭발적으로 자라는 것은 유전자빨이 제일 크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딩카족이 잘 먹기까지 했다면 키가 어디까지 자랐을지. 실제 과거 90년대 미국 NBA에는 딩카족 출신의 마뉴트 볼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의 키는 무려 231cm. 강력한 유전자 하나로 경기를 씹어먹으며 지금까지 NBA 레전드로 남았다고. 실제로 과거 아프리카는 지금과 달리 전 세계 문명의 핵심이었다.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말리 제국의 만사무사. 그는 전 지구의 역사상 가장 돈이 많았던 부자로 평가되는데 추정 자산만 최소 575조로 그가 왕으로 있었던 말리 제국의 경우 당시 전 세계 황금의 절반을 넘게 보유할 정도로 아주 부유한 나라였다고. 그에 맞게 국력 역시 엄청나서 만사무사는 이 말리 제국의 파워를 보여주고자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이 여행 한 번으로 역사에 영원히 이름을 남기게 된다. 그래도 그럴 게 당시 만사무사는 무려 6만 명이 넘는 하인을 데리고 여행을 출발. 심지어 그 하인들 한 명 한 명한테 전부 최고급 금 장신구로 아이템을 맞춰주는 것은 기본. 잠깐 쉬려고 들린 곳마다 건물을 하나씩 지어주는 등 가는 곳마다 황금과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려댔다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에서 10조를 뿌리고 부산에서 10조를 뿌리고 이렇게 돈을 쓰고 간 셈. 이렇게 천문학적인 양의 돈을 뿌려대니 이 일행이 스쳐간 나라에서는 화폐 가치가 갑자기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정도였다고. 과연 이 정도면 확실히 역사 속 전설로 남을 만하다. 부패한 정치, 식민지 지배 등으로 현재는 안타까운 운명을 맞이한 아프리카. 언젠가 아프리카가 다시 강력한 힘을 되찾는 날이 올까?